안녕하십니까, 고승현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초딩, 중딩, 어떻게 하면 고등과정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역시 고등과정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고등 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꼭지점에는 당연히 수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수능 전문 강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 배경들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읽기 유전자를 받아야 돼요. 읽기의 DNA가 있습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아이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30명, 고등학교 30명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 이내, 한 2명, 3명 정도, 또 어떤 반은 뭐 1명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아이들은 소위 이제 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 좋은 말이고, 그냥 잘 읽는 애들이에요. 또 어떻게 가르치다 보면은 저 괴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해. 근데 그냥 잘 읽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 배경으로는, 국어를 잘하는 배경으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다져진 뭐 독서, 논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5학년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남학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읽기 능력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보통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꾸준하게 뭐 한우리 독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읽기 또는 쓰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과정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과정은요,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문법이 있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요, 소설, 시를 이야기합니다. 고전물도 있고 현대물도 있고, 3분의 1은 비문학, 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과정의 비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문학 독서 부분이에요. 저는 뭐 각 학교 전교 1등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3등급, 4등급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그런 친구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3등급, 4등급 친구들 중에서는요, 매우 성실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학생들이 보통 문법이나 문학은 많이 회복을 합니다. 좋은 점수로. 그런데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숙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비문학, 지문을 분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올라갑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아니에요. 꽤 많은 친구가 그러합니다.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 핵심에는 비문학이 있고, 그래서 80분간 45문제를 소화하는데 비문학 먼저 건드리질 않습니다. 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두려우니까. 공포심이 있어서 걔네부터 건드리지 않고 화법, 작문,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건드리고 마지막에 비문학을 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바꿀 수가 있나요?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런 아이들이 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눈에 띄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비문학, 스스로 읽기, 독서, 비문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꾸준하게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읽기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읽기의 근본은 독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훈련법이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읽기 능력의 핵심이다. 읽기 능력을 세우기 위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정해드릴게요. 국어 영역, 고등학교 국어 영역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독서 이외에 어떠한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될까? 요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책을 3권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중등책 하나도 갖고 왔어요. 방식은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중등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요 3권. 그러니까는 이따가 이 3권하고 요 1권 이벤트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조금 남겨주세요. 원하는 책 이름을 적어주세요. 우리 애가 1학년인데 비문학 독해 중학국어 요거 필요해요. 그다음에 뭐 이유도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예쁘게 댓글을 남기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이메일로 책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학사 하이라이트에서 나온 독해력 자신감. 여기 초등 5단계 있죠. 요걸 보면 이제 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능력 국어 독해. 이름이 참 좋네요. 이건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요 2개는 컨셉이 매우 비슷합니다. 편집의 스타일도 매우 유사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문학하고 비문학하고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그 다음에 설명문의 글 있죠. 이걸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권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디딤돌 독해력 초등. 이것도 역시 5라고 써있죠. 5학년. 그런데 보다 보면은 제가 우리 아들 입장에서 한번 서점에서 풀어봤어요. 물론 눈으로 풀었죠. 근데 어려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이면은 5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한 단계 낮춰서 4 정도에서부터 또는 6학년 같은 경우는 5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 제가 봐도 조금 어렵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국어 공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국어 공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100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초등학교 국어하고 중학교 국어는 배우고 읽은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고등은 물론 문법이나 문학 따위의 것들은 배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 비문학 문제 3분의 1축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요 비문학의 지문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 학생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 정말 그래요? 이래버립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애법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련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 10중 8구 다 넘어집니다. 스스로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매우 모자랄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빠르게 글을 읽어내는 방법. 그래,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아이들이 잘한다고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잘한다고요. 근데 우리 애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애가 그 5% 10% 안에 드는 좋은 머리를 못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시험을 항상 망쳐야 합니까? 나름 방법은 있다는 것이에요. 고등 과정에 올라와서도 방법은 있는데 매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조금 차근차근 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훈련합니까? 글을 읽고 주제를 빨리 캐치한다.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빨리 캐치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됩니다. 어떤 글을 갖고? 내가 처음 보는 글을 갖고. 디딤돌 독해력. 참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디딤돌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출판사에서 그런지, 물론 문제의 양식은 살짝 주관식도 있고 뭐 어휘 문제도 있고 매우 초딩스러워요. 그런데 저 같은 수능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거는 그냥 버전만 초등 버전이지 결국에는 고등 수능이 묻는 문제가 그대로 다 담겨 있다. 제가 너무 이 책을 광고하나요? 저는 디딤돌의 관계자도 아니거니와 이쪽에 지분 한 푼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수능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았을 때에 야, 이거는 꽤 좋은 도구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분들의 독서에 관한 노력과 이러한 책의 문제풀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그 힘은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일 수 있겠으나 고등과정 올라가서 특히 고3 올라가서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2지문,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에 2개씩 풀라고 나왔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애들 없어요. 요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부담을 안 줄 정도. 그 다음에 막 채점하면서 너는 이것도 못 뽑아내는 이러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맡겨봐요. 요거 하나만 해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문장에 밑줄 한번 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 한번 쳐. 그러면서 뭐 밑에다가 주제 한번 써봐.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냥 밑줄만 치게끔 하고 문제만 풀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밑줄이 조금씩 늘어갈 거예요. 중요한 부분마다 밑줄을 치겠죠. 그 다음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옆에다가 쓰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꾸준하게 시켜보세요.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중학교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학교 책. 요게 편집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도 글하고 문제도 봤을 때에 뭐 깔끔해요. 그러니까는 얘의 조금 어려운 버전이 얘의 조금 어려운 버전이, 많이 어려운 버전이 수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공비, 중학, 국어, 비문학, 독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1단계, 2단계 또는 3단계도 있더라고요. 이걸 갖고서는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초등 과정 설명했듯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교 책을 보니까는 종류가 많이 없어요. 초등학교 책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3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책들이 많은데 왜 중학교에서는 이런 책들이 없을까요? 많이 안 팔리기 때문이겠죠. 돈이 되면 왜 안 만들겠습니까? 출판사에서. 그럼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치여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서도, 필독서도 읽어야지, 중간도 준비해야지, 기말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거 언제 풉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시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좀 꼼꼼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서는 이것도 역시 많은 양 풀게 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풀 수 있게끔만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반드시 고등과정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다? 스스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핵심적인 제재를 뽑아내고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내면서 글의 전체적인 그림을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관계를 묻는 지엽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묻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모두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승현이었습니다.